어제 21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의 시작은 바로 어제 2026년 4월 2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작심한 듯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연대 이원재 집행위원장의 이 발언이 현장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번 인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계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핵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 움직임의 규모입니다. 무려 65개 단체, 그리고 794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부의 반발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 결과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인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런 보은송,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식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게 만든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 과연 누구인지 한 명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황교익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입니다. 맛칼로미스트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죠. 비판의 핵심은 전문성 문제입니다. 황 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문화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국책연구기관 수장으로서 정책 전문성이 검증됐느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이사입니다. 개그맨 출신으로 최근까지 친정부 성향의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서 대표의 경우엔 과거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당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SNS에 올렸던 이 글이 대표적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훈, 즉 정치적 보훈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논란은 개별 기관장을 넘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최의영 장관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출신인데요. 이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절 시절 성남시와 네이버의 특수관계가 이번 인사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IT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화정책이 인문이나 예술보다는 산업, 기술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임명된 소프라노 박혜진 단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 단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정치적 배경보다는 과거 이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 서울시 오페라 단장으로 있을 당시 리허설 중에 배우가 무대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관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이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 이원종 씨입니다. 이원종 씨는 과거부터 스스로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숨기지 않았죠. 바로 이 뚜렷한 정치색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 해 운용하는 예산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 자리에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가 거론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진보와 보수, 이른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시각은 상당히 일치하는 편입니다. 세계일보는 정부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진보 단체까지 비판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짚었고, 한겨레는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판했던 이들이 왜 다시 비판에 나섰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 모두 결국 전문성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계의 다음 행보와 남은 과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정부에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어제 성명서를 전달했고 모레 4월 24일 오후 5시까지 정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셈이죠. 단순히 답변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이번 인사 경위를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과의 공식 면담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K컬처가 앞으로도 전문성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보상이라는 관행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